망가진 대한민국 수리 프로젝트 수리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리센터 센터장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청도사 전진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영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다큐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재명의 억울함의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만한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죠. 예.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이런 다큐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시민들이 만든 정치인의 다큐멘터리. 이 작업 자체가 사실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 출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꼭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난 3주에 걸쳐서 약 4천만 원 정도의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전진환 우리 센터장, 소장님이 한번 총괄을 해서 한번 제가 책임을 지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9월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을 시작하고 단식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민방송 RTV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여론을 극복하겠다며, 자신들이 그 앞장에 서겠다며 이재명 악마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악마화된 이재명의 진면목을 알리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고 시작된 시민방송 RTV의 3번의 모금 방송에서 총 3,991만여 원이 모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던 박대용 이사장을 비롯한 RTV 측에서는 이 다큐멘터리가 2024년 4월 예정됐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24년 4월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진면목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라면 그 이전에 공개되는 것이 상식에도 맞았고, 당시 RTV 측에서도 시급히 제작을 해서 그 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시민방송 RTV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공지가 올라옵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 수정 작업과 관련 인터뷰 등 중요한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다만 22대 총선 일정을 고려하여 선거법 등의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공개 일정을 신중히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 설왕설래를 피해서 선거일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이 치러진 다음에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돌연 또 이러한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제작사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총선 전에 공개를 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때문에 공개 일정만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던, 마치 거의 모든 작업이 완료됐고 이제 공개 일정만 다시 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다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4년 7월 시점에 제작사를 다시 모집하겠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작사를 다시 모으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수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은 불친절하게도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던 저는 2024년 12월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2025년 1월에 박대용 RTV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할 만한 대답이 아니라 고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 관련해서 물어봤다는 이유로 박대용은 질문을 받기 싫은데 서정필이 질문 문자를 보냈다며 저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머지 RTV 관련 인물들도 비슷한 시점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이 밝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방송 RTV 측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었고 1년이 다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TV 측은 이른바 이재명 다큐멘터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최근 제가 문자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대답은커녕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대용 RTV 이사장, 이준희 RTV 부이사장 겸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현익 RTV 사무국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문희정 시사평론가,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만든다던 이른바 이재명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수차례 물어도 납득할 만한 대답을 누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그 절박함이 모여서 만들어진 3,991만 원 어디에 쓰인 겁니까? 과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쓰였던 것은 맞습니까? 시민방송이라는 이름을 달고 모았던 돈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적 질문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전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방송 RTV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앞뒤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 기자 서정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왜 태극기라는 말이 한때 상당히 오염된 적이 있잖아요. 태극기 집회다, 뭐 태극기 세력이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극우 세력이 점유하다 보니까 그 극우 세력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 말 자체가 오염된 것이죠. 태극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는 이 진보 쪽에서는, 진보 지향 쪽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이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럼 공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정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시민방송 RTV를 걸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공적 책임을 진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뭐 10,000원 20,000원 모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아무런 뒤에 설명이 없다면은 27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 뭐 제작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무슨 스틸 사진 같은 증거도 하나도 내놓지 못한다면 태극기처럼 시민이라는 말도 너무 가슴 아프게 오염이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방송 RTV가 만든다고 하던 이재명 다큐멘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연 어떻게 된 사정 때문에 이렇게 2년 반이 지나도록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4천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은 대체 정말 어디에 쓰인 건지, 다른 데 전용된 것은 없는지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파낼 겁니다.